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센터의 그 활용도가 지금 너무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이런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 그 지역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좀 해서 세심하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위탁 동의안을 보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사업인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동의안이잖아요. 동의를 해달라는 건데 이 조례만 근거 법령만 지금 갖다 내셨어요. 앞으로 동의안 같은 거 올리실 때는 그 성과가 미비하더라도 그 목적 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좀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출연 기간을 보면 계속 예산이 늡니다. 다른 지금 부서나 다른 데는 지금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늘어요. 좀 이런 출연 기간들의 예산 편성하는 거를 좀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 부서가 지금 어렵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예산 삭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출연 기관들도 좀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 년도 안 된 이런 지금 시립예술단이 3.0%의 인상 반영?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인건비 인상이 이제 올라갔어요. 우리한테 맨 처음에 보고할 때하고 비해서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확실히 해야지. 그때 해놓은 얘기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큰 미스하신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서를 좀 이렇게 보면 내역을 좀 이렇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저희 이 의원들이 받는 민원하고 대동소이예요. 거의 다 저희들이 받는 거 다 똑같은 게 여기에 실려 있어요. 이제 저희 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분야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중으로서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 국제교류재단이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시 또한 지금 이제 인구 70만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대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또한 타이틀이 우리 국제도시를 지금 표방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국제교류, 특히나 외국인들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잘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이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도시개발이 되면서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진이천 유원지도 그렇고 내리 캠핑장도 규모를 좀 넓혀서 수익성이 확보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도시공사가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광클을 해야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다 보니 굳이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이것이 시민분들에게 더 좋은 캠핑장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연 평택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공공위탁이 맞는지 민간위탁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논란의 여지가 좀 굉장히 있을 수 있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이제 다른 유사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에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325억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수준이. 체육인이나 생활체육을 향유하시는 일반 시민분들께서 불만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예산이 아무리 감액 예상이 되더라도 이 체육 쪽에는 일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최접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체육진흥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만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겠더라. 향토사 연구나 활용 등이 있고 많은 책들이 서적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적어도 한두 권씩은 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원을 통해서든 뭐 어디서든. 서적이 처음에 편찬이 될 때에는 편찬을 해서 발간을 해서 뭐 유관기관부터 해서 쭉 보냅니다. 그런데 1회 이후에는 다시 재발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된 책들, 서적들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하면 더 유익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대로 이판 인쇄를 들어갈 부분들은 좀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다리문화촌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웃다리문화촌은 이제 폐교로서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이제 뭔가 조금 변화가 되어져서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나 좀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웃다리문화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좀 더 변화를 모색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곳에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방문을 해서 웃다리문화촌에서 힐링도 하고 또한 재방문할 수 있는 우리 웃다리문화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 도시경관 체계 같은 경우에 이 용역도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도시개발이나 우리 도시계획에 저는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은 이게 우수경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모르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고 경관 더해 요소 중에 도로의 불법 적치물들, 그런 불법 적치물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셔서 도시계획 세우실 때 자연 경관에 대한 훼손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시행사를 위한 사업인지 건설사를 위한 사업인지 우리 토지주를 위한 사업인지 민자 도시개발이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평택시는 앞으로 평택시가 속전속결로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우리 상권위 위원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상주차장은 우리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노예주차장은 물론 인근에 있다 하면 어느 정도 효율을 보겠지만 대부분 노예주차장을 세워놓고 소상공인 업소로 방문하는 그런 시민들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도로 여건에 따라 도로 교통 체증이라든지 사고 안전율 같은 거 잘 따져봐서 무조건 노상주차장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노상주차장을 활성화시켜서 그에 따른 우리 소상인들에 대한 우리 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여러 측면 중에 상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하루에 기온 격차가 낮에 더울 때하고 낮은 때하고 높을 때하고 기온 차이가 막 15도 가량 막 이상 난다는 거죠. 10도 이상 뭐 15도 이렇게 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제 실제로 피해들도 이제 예상이 되겠죠. 뭐 교통도 마찬가지고 도로 상태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한파 피해에 대한 예방 조례도 새롭게 전북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꼼꼼히 점검들을 하셔갖고 대책들을 잘 세우셔야 된다. 우리 평택이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라든지 굉장히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안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예산 투입해야 된다. 구두심에 대한 특화 계획도 세워야 된다. 친환경 녹색 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25년도는 전부 다 이거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 지을 때 이거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꼼꼼히 살펴봐야 될 제로 에너지 뭐 요새는 환경적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실시를 많이 하고 있고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